여러분, 제 이름은 김서영입니다. 올해 58살. 지금은 강남에서 6천억짜리 빌딩을 가진 CEO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근데요, 이게 진짜라고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월세 40만 원짜리 곰팡이 나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복 입은 며느리한테 이혼각서를 내밀더군요. 내 아버지 빚이 100억이야. 오늘 안에 서명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쥐고 있었다는 걸요.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숨겨두신 6천억짜리 카드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끝까지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 이름은 김서영이에요. 올해 58살이고요. 지금은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의 대표예요. 근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요. 저는 월세 40만 원짜리 곰팡이 나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 장례식이 있던 날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어요. 국화향이 진하게 퍼지는 그곳에서요.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죠. 72살에 갑자기 가신 아버지.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 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시고 저만 키우셨거든요. 서영아,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요. 저는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 이거 장례비 명세서예요. 일단 절반은 저희가 낼게요. 시동생 박준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빈소에서요. 향,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자리에서요. 아이고, 우리 준호 참 꼼꼼하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 박민수는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고요. 결혼 23년 차였어요.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 손으로 키웠죠. 시댁 눈치 보면서요.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 20가지씩 준비하고 시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면 다시 만들고 시동생네 애들 생일 선물도 제가 챙기고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서영 씨, 진지 좀 드세요. 친정 조카가 국밥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아버지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고요. 시댁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빈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서영아,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응, 우리 정리하자. 뭘? 결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자는 얘기야. 남편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이혼각서가 들어 있었죠. 미쳤어. 장인어른 장례 끝나고 바로 이 소리를 해?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어차피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서영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벌레 보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 회사 부도 났다며. 빚이 얼마야? 무슨 말씀이세요? 소문 다 들었어. 동대문 상가 날리고 연대보증까지 섰다며. 빚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지래?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진 건 맞았어요. 최근 몇 달간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하지만 부도는 우리 집안에 그런 빚까지 떠안을 수는 없잖아. 알지? 어머니, 저는 각서에 서명해. 위자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는 거야. 우리 민수가 23년간 벌어온 돈을 내가 가져갈 수는 없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갑자기 시댁 사람들이 제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던 게요. 명절에도 안 부르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왜 그러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선을 그은 거예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우리 변호사가 내 아버지 빚을 다 파헤칠 거야. 자녀들한테도 피해갈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시어머니의 협박이었어요. 아들, 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대학생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엄마 때문에 빚쟁이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위자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양육권도 공동으로. 모든 조건을 시댁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짐 싸. 우리 집에서 나가야지. 시어머니가 비닐봉투를 던졌어요. 저는 순순히 짐을 쌌어요. 23년간 모아왔던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죠.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 앨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요. 모멸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달려왔어요.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이 저를 붙잡았죠. 엄마, 어디 가세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싫어요.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저는 아들을 떼어놓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요. 아들이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눈물을 참고, 감정을 참고, 모든 걸 참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강북 낡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화장실 물은 제대로 안 내려갔죠. 이게 내 집이구나. 박스를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강남 아파트 34평에서 살다가
이제는 8평 오피스텔. 웃음이 나왔어요. 서럽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혼 조정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 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돼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남편이 어떤 여자랑 영상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자기야,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 오빠, 빨리 끝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젊은 여자의 목소리.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오래전부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기회 삼아서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2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낯설었어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천천히 가방에서요. 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열어봐야 할 때인가?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WS 법인 등기부등본. WS라는 이름의 법인이 등록돼 있었어요. 대표이사는 김서영 저였어요. 두 번째 서류. 강남 테헤랄로 빌딩 등기 권리증? 제 이름으로 된 빌딩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평가액 6,200억 원. 세 번째 서류. 재개발 예정 부지 목록. 그 빌딩이 들어간 강남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최재훈. 뒷면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서영아, 이 사람한테 연락해. 다 설명해 줄 거야. 아빠는 널 믿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27층이었어요. 김서영 씨 맞으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저를 맞았어요. 네, 그런데 선친분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줬어요. 따님 아버님은 5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5년 전이요? 네. 사위 되시는 분의 외도 정황을 그때 이미 파악하셨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빠가 5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차근차근 자산을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WS 법인 명의로 옮기시고요. 대표이사를 따님으로 등록하셨어요. 그럼 부도 소문은 거짓이죠. 의도적으로 내신 소문입니다. 사돈댁에서 따님을 함부로 대할 때를 대비해서요. 아빠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최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따님 남편 되시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 서류입니다.
민수가 회사를 운영해요? 네. 박민수 씨는 3년 전부터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어요. 뭐라고요? 그 돈으로 여자 만나고 아파트도 한 채 샀더군요. 강남에 있는 30평짜리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제 몰래 그런 짓을 했다니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싸우시면 됩니다. 당당하게요.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혼 재판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혼 재판에서는 최대한 초라하게 보이기. 재산도 안 받고 위자료도 안 받고 그냥 깨끗이 헤어지는 것처럼 연기하기. 그러면 시댁 사람들이 안심할 거예요. 그때 진짜 카드를 꺼내는 거죠. 대단하신데요.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완벽한 연극 되도록요. 2주 뒤 이혼 조정이 있었어요. 법원 조정실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다 왔더라고요. 김서영 씨 측에서는 변호사 없이 본인만 출석하셨네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네. 변호사 쓸 돈도 없어서요. 저는 일부러 초라하게 말했어요. 그래, 빨리 끝내자. 우리 시간 없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정 조건은 간단했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공동 실제 양육은 남편 측, 면접 교섭권만 월 1회. 동의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 생각보다 쉽게 끝나네. 시어머니가 씩 웃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한테 덤빌 수 있겠어. 빚쟁이 주제에. 앞으로 애들 보고 싶으면 연락해. 시간 있을 때 보여줄게. 시동생도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넌 이제 우리랑 남이야. 남편도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새 차를 타고 떠났어요. 벤츠 최신형이더라고요. 저도 법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법원 정문 앞에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죠. 사모님, 운전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최 변호사님이 보내신 분이죠. 타시죠. 저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차장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요. 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말했어요. 곧 다시 뵙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모든 걸 준비했어요. WS 법인의 실체를 공개할 준비. 강남 빌딩의 재개발 계획 확인. 그리고 시댁이 임차하고 있는 상가의 계약 조건 검토. 사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옷을 매만졌어요. 이제는 초라한 옷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명품 정장에 하이힐을 신었죠. 머리도 다시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제대로 했어요.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그날 저는 강남 테헤랄로에 있는 빌딩으로 향했어요. 제가 소유한 6천억짜리 빌딩이었죠. 21층 전체가 스법인 사무실이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 준비됐죠. 최 변호사님도 이미 와 계십니다. 저는 최상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통유리로 된 회의실에서는 강남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김서영 사장님. 최 변호사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오늘 초대한 손님들 곧 도착합니다. 좋아요. 준비 끝났죠? 물론입니다. 30분 뒤 시댁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세 여자까지 함께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야?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짜증내며 물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곧 설명 들으실 겁니다. 안내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회의실 앞 대기실로 안내됐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을 맞았어요. 서영아? 남편이 놀라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서영. 시어머니도 입을 딱 벌렸죠. 앉으세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요.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더 법인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시면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나와 있죠? 김서영? 남편이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저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아버지가 물려주셨어요. 5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부도는 거짓이었어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거였죠.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이 빌딩이 속한 지역의 재개발 계획서예요. 재개발? 이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그럼 이 빌딩의 가치는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뛰어오르죠. 남편이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물론이죠.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예요. 우리 상가가 왜? 시동생이 물었어요. 그 상가 건물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제 회사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년 전에 아버지가 그 건물을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임대를 해준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집주인이에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말했으면 어쨌을 것 같아요. 이혼 안 했을까요? 그건 솔직해지세요.
어차피 바람 피운 건 오래전부터였잖아요. 저는 새 여자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거. 새 여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최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사모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뭐, 여러분께서 임차하신 상가 건물,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요. 무단 전대와 불법 증축이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 우리가 20년 넘게 그 상가에서 장사했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요. 시동생이 애원했어요. 형수님, 아니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빚쟁이라고 했을 때는 가족 아니었나요? 그건 이혼각서 내밀 때는요? 상복 입은 며느리를 쫓아낼 때는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늦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서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3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제 돈 빼돌린 것도 잘못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증거 다 있어요. 유령회사 만든 것, 아파트 산 것 다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혼 재판 때 제가 아무것도 안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응. 사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제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잃은 거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 남편이 소리쳤지만요. 보안 요원들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서영아, 이렇게 하지 마, 제발.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아빠.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가 해냈어요. 아빠가 만들어주신 길로 잘 걸어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감사해서였죠. 저를 끝까지 지켜준 아버지에게요.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강남 6천억 빌딩 50대 여성 CEO가 소유주로 밝혀져. 재개발 예정 부지 핵심 건물, 법인 김서영 대. 뉴스가 나가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쏟아졌어요. 투자 제안, 인터뷰 요청, 비즈니스 미팅 제안.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정중히 사양했죠. 일주일 뒤 아들과 딸을 만났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거짓말하신 거 다 알아요. 엄마는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한 달 뒤 시댁 상가가 비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확인하고 연락 왔어요. 사모님, 전 임차인이 완전히 퇴거했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상가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계약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해서요. 그리고 어느 날, 최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사모님, 박민수 씨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겠답니다. 뭐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이혼 조정에서 모든 걸 포기한다고 서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김서영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숨겼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해당 재산은 피고의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준비한 모든 증거였죠. 그리고 원고는 이미 이혼 조정 시 모든 재산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이 났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아빠, 제가 이겼어요.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빠가 준비해 주신 덕분에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워졌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